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데요. 하지만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등에서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심사 과정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 위원과 함께 특별법 쟁점과 국회 처리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이번에 충청특위에 참여해서 우리 통합법 만드는 데 함께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영득 교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영득입니다. 대전 CBS 김정남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CBS 김정남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팔 대 2의 세수 구조를 65대 35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분명히 교육계에 대한 의견이 이런 것들 다 무시가 돼 있고 광주 전남법도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특례 조항이 그냥 무대기로 그냥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가 최근 충남 대전 통합시 특별시법을 발의했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우선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김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 강화, 그리고 양도소득세 교부를 포함한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대, 그리고 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안명에도 경제과학국방도시라는 이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첨단 국방,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뒷받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모이는 건 바로 재정, 그리고 권한 이양 부분일 텐데요. 이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앞서 이제 국민의힘 주도로도 지난해 10월에 발의가 됐는데요. 이 여야 모두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을 핵심으로 꼽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안은 지역에서 나온 양도소득세 전액 외에도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전국 총액의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법안에서는 국세 중에선 양도소득세 교부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선 장철민 의원님 나오셨지만 이 조세 이양은 그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또 권한 이양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철도나 고속도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당 법안에선 처리 기간은 단축되도록 하되 이 면제는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민주당 법안은 함께 발의가 된 전남 광주 특별 법안과도 좀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지역에선 차별적 법안이다라는 반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다수 조항에서 이 전남 광주는 이제 해야 한다. 그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 반면 충남 대전은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으로 돼 있고 이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권한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서도 이 전남 광주에선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는데요. 그 충남 대전에서는 이 내용도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또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애초에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내용보다도 약간은 후퇴된 느낌이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전남 광주와 비교해보면 또 후퇴된 기분이라서 약간 좀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좀 나눠서 일단 재정 지원 관련해서 방금 김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충남 대전은 어떤 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인데 전남 광주는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라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실제로 재정 지원 부분이 저희 충청특위 안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뭐 대통령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뭐 권한과 뭐 그거에 마땅한 재정이 이게 합쳐져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권한만 있고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느냐 이번 통합 과정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 충청특위 안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 사실 재정에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저희도 대통령께서 원래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표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분권 목표인 한 35대 65까지 가는 거 지금 20% 초반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5%까지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뭐 저희도 뭐 지방소비세 증액이라든지 이번에 그 이미 밝힌 이 통합교부세 신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이런 여러 가지 세법 개정들을 통해서 함께하자. 이게 통합법만 통과시키면 시민들께서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기가 어려우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통합법에 단순하게 넣기가 어려운 게 이게 세수라는 게 거치고 나면 우리 충청 지역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저희끼리만 높이고 나면 이 다른 지역에 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가는 거를 주는 거를 막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세를 아무래도 억제하기 위해서 좀 그런 방식의 세원은 웬만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주장이긴 한데 이제 법인세나 이런 지방의 여러 가지 이제 재산세 관련 부동산의 베이스를 둔 세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지방 소비세 이건 부가가치세에서 오는 거거든요. 전환되는 세금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성이 훨씬 좋아서 이 변동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좀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주도로 이 통합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함께 토론해 나가는 게 이 재정 지원 TF에서 좀 최대한 빨리 저희가 답을 내서 이번에 지방세법 등 세법 개정을 함께 하자. 그래야 이 통합법이라는 게 완결성 있게 또 저희 나중에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뭐 이게 4년 하고 말 프로젝트는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훨씬 이제 장기간의 이 사업들이 훨씬 많을 거라서 통합특별시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5급 3특의 이 방향에 맞는 취지에 맞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법안까지 내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재정당국과 저희 당 뭐 충청특위 저 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 논의를 빨리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재정 지원의 이제 안정성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앞으로 논의가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제 질문은 이제 비교 상대적으로 광주 전남 광주에서는 의무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법이 나오니까 사람이 또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의무 규정인 곳과 임의 규정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뭐 이 재량과 일종의 기속행위 규정으로 해놓은 것들은 특정 사업을 할 때 그렇죠.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재정 분권을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와 중앙 정부와 지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내용이 아니라 전남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일부 이 규정 중에 무조건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권한을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저희도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싶은데 재정당국이 예전부터 끝까지 저항하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규정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을 만들 때도 무조건 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 이 일종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거의 1년을 이 기재부랑 사실은 싸웠고 중앙정부는 해주기 싫은 거군요. 사실 해주기 싫다기보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할 거지만 너무 재정이라고 하는 거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진다. 약간 이런 취지가 재정당국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도 이렇게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행안위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저희가 이 양 법안을 함께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이 광주 전남과 저희 충청과 아마 다른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일 텐데 재정당국과 정부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 기속행위 규정,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어느 지역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가고 어느 지역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일은 아예 없습니다. 아마 둘 다 그렇죠. 공구를 그렇겠죠. 맞추게 될 예, 텐데 그렇겠죠. 아마 지금은 법안이 저희는 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정부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법안을 만든 과정에서 좀 드러냈는데 이제 광주 전남은 그렇게 법안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이 성일종 의원안처럼 성일종 의원안은 대전시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해서 만든 안이고 이 지금 광주 전남안도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같이 해서 만든 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충청특위의 안만 정부 부처하고 이걸 문구 하나하나 다 조율해 가면서 싸우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만든 안인데 그래서 저희 안을 기본으로 논의는 하겠지만 저희도 원래 바람은 그래도 중앙정부의 역할 같은 것들이 물론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많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역할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또 이 저희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저희 안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요구사항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완성도 어떻게 보면 현실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대전 충남 법이 더 높다라는 말씀으로 너무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이 협의가 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하고 네.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이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각자가 일하시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외부자 입장에서 볼 때하고 본인이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성일종 의원안에 비해서 이제 좀 재정 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약하기도 하고 강제 규정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재량권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분명히 외견상 약화가 맞아요. 약화가 맞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한 법을 밀어붙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 생기냐? 이제 사실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계속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비교를 또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런 설명하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이제 언론에서 지금 취재 활동도 하시고 그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우선은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릇?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 분권을 제대로 담기 위한 어떤 그릇 역할을 이 법안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자 첫 단추 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실적인 이유들을 의원님께서 들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라는 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첫 단추를 그만큼 잘 꿰어야 그 다음에 또 이 취지를 잘 살린 그 다음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재정 당국에서 이제 특히 저항이 이제 심한 끝까지 부분이 정한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를 넣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증세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실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제 그 4년 동안 이제 20조에 달하는 재원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또 의문과 불안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이게 이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이나 또 전국적으로 관심과 기대가 있는 만큼 그거에 이제 좀 부응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언론과 또 시민들의 또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실에 맞춰서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면 그 취지 자체가 흐트러져서 이걸 왜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좀 잘 살려달라는 그런 지적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지 아니겠습니까? 4년간 20조 원. 지금 법안에는 그 말이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더 특별법에 딱 못 박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뭐 이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명확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입법화를 하는 게 가장 분명한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한 3가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을 실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일시적으로 정말로 이제 통합에 대한 그냥
아주 단기적인 인센티브, 당연히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의 아주 단기의 통합 인센티브,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일종의 이 재정적으로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마창진이라든지 그렇죠. 세종도 10년 단위의 그렇죠. 이 재정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짜리 인센티브,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이 영원히 이제 재정분권 65대 35라는 거는 그 의미인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제 완전한 이 세법 개정을 통한 그 지속 가능성 확보, 요 세 가지로 실제로 행안부랑 재정당국과 저희 이제 국회 이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아직 나지 않았고. 이제 액수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5조까지는 만들어라. 그 새 명목으로. 네. 물론 10년짜리 한시와 섞여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저희의 목표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일종의 그냥 좀 조정하는 정도의 이 비용 지원만 이 10년짜리로 하고,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님의 의지도 그렇고 저희 당의 의지도 완전한 이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35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 1, 2차 재정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잘은 모르시지만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제 기억에는 가장 마지막에 재정분권을 한 게 지방소비세율 한 4% 정도를 그 이 지방재정으로 이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가 한 2, 3% 정도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중앙이랑 지방이랑 조정한 게. 근데 지금 한 10%를 넘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를 예전에 비하면 거의 한 10배 이상은 지금 이 지방으로 저희 대전 충남으로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그 디테일을 만들어 가는데 약간은 좀 토론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게 그냥 1, 2년 이렇게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한 4년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으로 우리 이 대전특별시는 이 재정과 이 권한들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정말로 스스로 그려나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 대전도 하지만 지금 전남 광주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충남 대전에 5조, 전남 광주에 또 5조, 또 나중에 뭐 대구 경북에 5조,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이게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안정적으로 지금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특히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많이 따려고 하거든요. 뭐 국립대가 아니라 이제 그 예전에 그 글로컬 대학 30 예. 그것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선정되면은 5년간 1,000억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방 대학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된 학교들이 이제 몇 년 사업을 했는데 사실 사업비가 야속한 대로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항상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사실 여기서 약속되고 있는 이 5조, 이것도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재정 지원, 그러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이런 재정 지원에 너무 큰 비중이 실려 있으면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통합은 수단인 거지. 그러니까 통합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이 재정 지원이 너무 짧다, 뭐 액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정들이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 플랜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통합법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통합법안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 앞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많은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 지역에 대한 뭐 그랜드 비전, 이걸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이 정말 지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6월 그래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시장 선출, 뭐 그리고 그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 지금 그 전에 일단은 지금 이제 법안 심사 과정이 앞으로 통과 과정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자리가 마련된 건데, 재정 지원도 굉장히 큰 주제고, 또 아까 김 기자가 정리했지만
권한 이양 이 부분도 또 굉장히 두 가지 또 중요한 축이잖아요. 발표 이후에 발의된 법안 발의된 이후에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 이장우 대전시장 뭐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질타를 했죠. 권한 이양이 애초부터 굉장히 많이 후퇴했다,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박하게 아주 내렸는데 어떻습니까? 그 권한과 관련돼서는 저희는 일단은 산업적인 권한 이양, 산업 지원 관련된 권한 이양은 저희는 뭐가 빠졌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특히나 이게 이 산업적인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은 특히나 이 분권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적인 그런 어떤 자원들이 실제로 더 큰 발전으로 가기 위한 게 되게 중요해서 뭐 저희 의원들이 요구사항들도 거의 다 반영하고 저희가 산업 발전을 위한 것들은 정말로 거의 누락 없이 반영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만 몇 가지에서는 조금 진짜 뺀 것도 있고 일부 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카지노법 같은 거, 이제 카지노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동의가 거의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 뺀 일부 권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국 단위로 그래도 같이 규율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게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 설치 같은 것들. 그래도 이제 의대 설치를 각 지역이 그냥 알아서 하게 되면 이게 이 대한민국 전체 이제 보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권한들은 조금 저희도 내부 토론 과정에서 빠지게 됐고 하나 좀 이제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 폐지, 그렇죠. 네. 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역에 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이거는 저희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환경 규제를 뭔가 이 통합하는 권한으로 내주면 전국 지역이 생산적인 어떤 발전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규제를 해제해가지고 기업들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당장 대구 경북에서는 뭐 노동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금 통합법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통합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 오히려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돼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건 지금도 이미 한 30만 평 단위에 대해서는 지역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일종의 규제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넘겨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좀 당내 이견들도 있고 해서 빠지게 됐고 저희도 요구를 많이 했지만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건 사실 예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타는 저희 의원들도 아마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예타 때문에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예타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일종의 요건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요건이 있고 절차적인 요건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일종의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것도 예타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좀 더 완화해서 이 저희 통합특별시가 하는 것들은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거 뭐죠 줘봐야 예타 때문에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 이게. 이거 권한 안 주면 이거 진짜 빛 좋은 개사고 이거 그림의 떡이다 이 통합 재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 재정 당국이나 이 정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하게 해주겠다. 다만 이게 그래도 재정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형식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요건들을 완전히 다 빼고 아예 이제 모든 이 예산 활용에 대한 요건들을 다 없애버리는 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 아니냐 해서 완전히 결론을 못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통제 권한, 예를 들면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중앙투자심사 뭐 이런 등등의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 이양을 시켜주겠다. 근데 이제 그 국무회의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해보자. 약간 이런 수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들은 아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게 예타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솔직히. 언론에서 보실 때 지금 이제 권한 이양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수정 가능성까지 살짝 이제 내비치신 것 같은데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좀 반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아까 계속 이제 좀 나왔던 재정 부분도 결국은 권한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단체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뭔가 지역 안에서
무엇이든 시도를 할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지금은 뭐 좀 발목을 붙잡히는 격이어서 뭘 할 수가 없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지만 그거는 다 용도가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통합특별시를 통해서 지역이 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부터 이제 그러니까 재정 부분부터 일단 발목이 잡히면서 반발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그러면은 권한들이 얼마나 주어지는가 보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던 법안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들어가면서 또한 이제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또 그 이제 뭐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또 법안 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그러면 결국 의무를 지는 건 없으면서 우리가 이제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 오히려 늘어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반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 설치돼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이제 통합특별시 이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남 광주 법안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충남 대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반영이 됐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런 형식의 이제 좀 법안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또한 이제 반발이 많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좀 언론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재정 지원 부분과 사실 다시 또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권한 이양 부분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저쪽은 좀 더 권한을 더 주는 것 같고 충남 대전 쪽은 좀 덜인 것 같고 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은 행정부가 얘기해서 더 완성되어 있는 법안이고 광주 전남은 아직 그걸 거치지 않았다. 마찬가지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 국회가 나중에 뭐 행안위도 마찬가지,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중에 산업 지원 관련된 부분은 각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예전에 발의도 했고 주장해서 이번에 포함된 특례인 뭐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특별법을 제가 예전에 발의했었는데 그래서 그 특례 조항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거는 이제 광주 전남에는 통합법에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르게 갈 수 있지만 이런 권한 뭐 일종의 어떤 규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는 이런 불일치를 행안위도 통과시킬래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함께 이제는 오히려 이거 차이 나니까 뭐 우리가 피해보는 게 아니야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통합을 추진하는 여러 지역들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최대한 더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국회의 과정이 될 거고 이게 우리가 광주 전남에 비해서 오히려 뭐 차별받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지금 다른 어떤 지역 부분도 참고하고 제가 원래 계속 요구했던 사안들도 정부에 계속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법안보다도 오히려 더 완성도 높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특별시 우리 대전특별시가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이 틀을 이번에 좀 잘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남 광주 쪽 언론은 어떻게 이 사안에서 보고 있나를 좀 봤더니 저희랑 마찬가지더라고요. 오히려 충남 대전이 되게 유리하게 돼 있고 전남 광주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 얘기 이제 넘어가 볼게요. 통합특별시장이 이제 선출이 되면 굉장히 막강한 서울시에 준하는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주초무사 위치도 결정을 하게 때문에 법에 돼 있고요. 조직 개편, 재정 운용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전국적으로 서울, 뭐 수도권, 경기도에 의해서 한 3위 정도 되는 그 커다란 지역의 수장으로서 권한이 굉장히 집중된다. 그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뭐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특별시장 권한이 강해지는 게 뭐 꼭 나쁜 일은 아니죠. 네네. 그런데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감시나 견제 장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안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감사원도 사실 이제 행정부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감사원도 이게 의미 그대로를 좀 살리려고 하면 차라리 의회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도 좀 주장하고 있고, 통합특별시의 감사위원회도 뭐 좀 의회 소속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뭐 감사위원장이나 이제 앉히는 데 있어서도 의회 권한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뭐 견제할 그런 수 있게. 예, 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이고,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보니까는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사항들을 전달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우려 사항들을 보니까 꽤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특히 뭐 어떤 그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면은 인허가 절차를 취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의도는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고 그렇죠. 정말 하루가 급하니까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빠르게 빨리. 진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모든 제도가 그 좋은 취지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악한 의도가 개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으면 내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정말 이 지역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들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위험성이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제 장치를 마련을 하거나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특별시장에게 꽤 큰 권한을 주긴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해요. 다만 특별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공개적이고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판과 어떤 그 중간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린 상태에서 강한 권한을 행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 방금 말씀하시면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권한, 강력해진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보완책을 마련해라. 수정 과정에서 공개를 했는데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도 물론 이제 취지 자체는 통합특별시장을 권한을 갖게 하는 게 취지긴 합니다. 그렇죠. 이 특별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저희가 5극 3특 제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통합특별시장이 훨씬 더 큰 재정과 권한을 바탕으로 정말로 서울 이길 수 있는 지역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하는 게 이 취지이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취지대로 가는 거고, 다만 뭐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권한이 많다고 폭주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나 아니면 또 시민들의 이제 의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의회 권한이 강화돼야 되고 우리 광역의회가 예전보다 훨씬 더 기능을 잘해야 되고 막 이러지만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4년이건 그 이상이건 저희가 이거 통합법원 만들었다고 여기서 끝 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희 국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견제할지, 아니면 좀 지속 가능하게 더 만들 수 있을지, 아마도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견제 장치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오히려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취지가 아무리 좋고 큰 일이라도 보완책들이 끊임없이 필요해서 저희가 향후 한 5년 10년간 저희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이게 그냥 이 권한 재정 줬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끊임없이 이 제도 개선책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체크하는, 지금 저희 법에는 뭐 이 총리실 안에 이 지원위원회 만드는 정도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내부에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총리실 안에 위원회, 지원위원회 정도로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능도 아니면 더 잘 지원하는 기능도 이게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서, 이후에도 이 법안을 딱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시작한 거구나, 이제 우리 첫 장 넘긴 거구나, 오히려 앞으로 더 이런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강화도 이런 어떤 사업들의 이 뭔가 확실한 이 뭔가 이제 수행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노력들이 뭐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하나 논란되는 게 교육자치에 훼손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이 교육청을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아까 이제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거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그 비교가 나오는데 광주 전남은 부교육감이 3명이다. 대전 중남은 2명이냐.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특권 교육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학교라든지 국제학교 이런 부분에서 통합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난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 기자가 이 내용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국회 앞으로 수정 과정 그 논의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 인재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그러니까요. 유치할 수 있다라고 법안에 돼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은 동의가 아닌 협의의 대상이고요.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은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서 영재학교나 특수목적고를 또 지정 또는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럼 결국 교육이 정치적 어떤 성과 사업으로 전락되는 거 할 수 아니냐. 있다. 네. 그리고 입시와 학교 정책 또한 이제 좀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이나 정치 논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 충남교육청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시장에게 이런 권한이 부여될 경우에 이게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공약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예, 그렇죠. 그리고 경제 논리나 지방 그 어떤 지역의 개발 논리에 이런 학교 설립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립 권한을 특별시 교육감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고 아울러 동시 출범하는 다른 이제 통합시에서도 이런 설립, 지정, 운영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뭐 의원님께서 짧게 뭐 네.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원래 이제 충청특위에서도 예전에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던 게 교육자치 훼손하는 그렇죠. 일은 없게 하도록 없다. 하겠다라는 거라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게 교육자치를 해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다시 수정할 생각이고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감사 관련된 문제는 네. 그래서 성일종 의원 안에는 완전히 정말로 시에서 꼭 교육 부분을 다 감사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저희는 그러니까 자치사무만 시에서 하고 교육사무는 이제 통합 교육감이 이 임명하는 이 담당기 아예 기구를 분리하게 조항을 조금 수정하긴 의견이 했습니다. 있으셨군요. 그것도 예.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조항을 정확하게 분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던데 합쳐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약간 있어서 그거는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교육 자치를 저희가 존중하는 거랑 모든 교육 관련된 권한을 경직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도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저희 도심융합 특구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 일종의 여러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뭔가 정주 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도시 전체를 만들어 나갈 때 교육 기능 완전히 빼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완성도 있는 정책을 하기 되게 어려운 없죠. 영역이 할 있었습니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같이 하거나 아니면 시도 조금 권한을 교육 부분에서 가져야 오히려 도시 정책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 위주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저희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안에 일부 이제 이런 학교들에 대한 이 권한들을 넣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는 이 정치권 안에서도 그렇고 교육계도 함께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도시 정책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런 교육 부분은 교육청이 그냥 다 하는 게 맞냐, 이런 아니면 어떤 학교들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조금 다른 뭔가 이 사업들을 해나갈 때 시가 조금 더 역할을 해줘도 될 것 같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함께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 동의하시는 맞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자치훼손이 있습니다. 아니라 토론을 예. 좀 해봐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어떤 법안 초안이니까요. 앞으로 국회 오늘 상임위에 올라갔고 앞으로 말씀하신 토론을 거쳐서 수정 또는 뭐 바뀌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변수는 없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통합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견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반대 찬성에 대한. 목소리도 꽤 크게 들리고, 근데 그것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통합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 좋아지는 거 맞냐.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시라고 하면 그 생각하는 그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시의 그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라고 하면 이게 또 기능적인 그 연계에도 굉장히 좀 긴밀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어색하죠. 그리고 뭐 대전이나 충남 양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대전이 지금 그래도 최근에 도시 브랜드를 잘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오고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 대전이라는 브랜드 없어지는 거를 이제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충남 같은 경우도 대전에 다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우려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일 뿐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림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사실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당장 7월부터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다는 건지 이걸 뭐 지원을 해준다는데 지원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그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이나 어색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도시에 대한 정체성, 지역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물론 뭐 지금 의회 구조가 뭐 여당에서 밀어붙이면 붙이는 거지만 통합 이후에 정말 제대로 통합이 되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조금씩이라도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려는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약간 이게 여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식 명칭이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인가 그렇죠. 이 안에 통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두 개의 어떤 주체가 통합을 하는데 통합된 그 어떤 형태의 통합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당 역사에도 무슨 통합당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빨리 망했어요. 그게 왜 통합이라는 그 글자를 왜 붙이냐면 우리 다 여기 살아있다. 충남도 여기 살아있고 대전도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통합이라는 거를 넣어서 나왔길래 이게 뭔가 지금도 뭔가 좀 불일치가 있나 보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앞으로 법안 밀어붙일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 이후에 정말 이 지역이 뭘로 불리든 정말 같은 지역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이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 잘 묶일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좀 신중하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찬성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은 반대가 많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반대가 많을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지금 현재 국회의 시간인데 상임위에서 뭐 여러 논의를 거칠 거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고 수정도 될 수 있을 거고 민주당 큰 틀을 유지하지만 뭐 의견은 최대한 수렴한다는 입장이니까요. 유연하게 수렴하신다는 입장이니까 이제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언론계에 계신 우리 김 기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망은 저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대통령과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는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26일에 이제 본회의 이제 통과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있는데 지금 2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수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부분들만 해도 수정할 것들이 상당하고 그 와중에 저항하는 이제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하고 그리고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중앙 정부와의 대화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계와의 토론이라든지 이제 각계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그 기한 내에 이제 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고 설련이 또 껴 있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첫
단추이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이 있고요. 요즘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재정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게 세종시 사례입니다. 세종시가 요즘 재정난을 많이 호소를 그렇죠. 하면서 그 부분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종시도 초반에 지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도 거론이 됐지만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이제 출범 초기에 국가 이 정책 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도시 관리 주체로서 이 세종시에 대한 어떤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다라는 게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제주 사례. 이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지금 나오는 게 이런 일시적인 또는 어떤 뭐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원의 형태보다는 항구적인 이제 어떤 세율 조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과도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아까 이 세법 개정이라는 부분은 저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지역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만큼 이거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자칫 좀 표류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과 연결돼서 움직이는 이 통합 지자체가 출범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떻게 이제 좀 보관을 갖고 나아가실지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목표까지 26일 목표 법안 통과 목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짧게 국회 이제 통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통과 자체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통과가 일단 된다는 전제를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킬 것이냐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참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 이해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못하면 또 이게 4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지방의 그 수축하는 이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마도 계속 이제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급박한 문제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뭐 그런 분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정말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여러 이제 직역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합 이후에 우리 지역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고 해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으실 거예요.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추진을 한 이상 큰 책임감을 갖고 결과와 실력으로 증명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함, 과정에 굉장히 성실하게 그 과정을 잘 거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원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구들을 많이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우리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또 저희 당 내에서든 훨씬 좀 물리적인 시간도 더 많아서 더 치밀하게 더 섬세하게 이 과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정말 대통령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에도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 지역이 우리 충청이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도저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꼭 20조 원 이 정도의 돈도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새로운 비전을 찾는 작업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4년 후에는 그럼 가능할 거냐? 4년 후에는 대선하고 같이 하잖아요. 대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8년 이후에는 이미 소멸할 지역 다 소멸하고 이미 지금도 서울공화국인데 뭐 대한민국 그냥 서울 하나 남는 그냥 일각 도시국가로 그냥 끝난 거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더 많긴 하겠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려되는 부작용들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 나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뭐 그거 하나는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뭐 예상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래지향적인 권한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게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발견하기 위해서 법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안 논의하는 과정이 저희 목표가 26일까지니까 정말 날짜 급한 건 맞습니다. 저는 근데 설이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설이라고 놀지 않고 오히려 이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이게 다른 일들이 많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연휴도 길고 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협의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 때 굉장히 많은 부분 쟁점들도 해소해 나가고 오히려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아마 지금 뭐 이정우 시장이나 또 김태흠 지사가 요구하는 부분들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저희가 오히려 안에서는 했는데 좀 잘 안 된 부분들도 또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 논의하는 과정이 통과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진짜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대전이 전남 광주보다 못한가? 국회 발의된 두 통합법 초안만 놓고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전남 광주는 정부와 상의된 게 아니라는 민주당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야 이견만큼이나 여당 내에서의 진통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또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정부 눈치나 지방선거 득실이 아니라 충남 대전, 대전 충남 시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챙기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